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컨트롤 타워, 바로 뇌와 척수, 이 중추신경계가 만약 갑작스러운 사고로 공격받는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흔한 외상사고들이 우리 몸의 이 지휘본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나 중요한 우리 뇌와 척수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건 대체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단단한 두대골과 척추뼈가 그 주인공이죠. 아주 섬세한 신경계를 겹겹이 감싸고 있는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선, 정말 든든한 갑옷이자 방패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이죠, 이 완벽해 보이는 방패에도 안타깝게도 한계는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엄청난 힘이 가해지면 이 보호막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지휘본부는 그대로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 몸의 가장 위, 머리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외상성 뇌손상, TBI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외상성 뇌손상, 즉 TBI는 말 그대로 외부의 물리적인 힘 때문에 생기는 모든 종류의 머리 부상을 말하는데요. 사실 가장 흔한 원인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뇌 손상은 딱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단계에 걸쳐서 일어나요. 첫 번째는 사고가 나는 그 순간의 직접적인 충격, 이걸 1차 손상이라고 하고요.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 몸이 그 충격에 반응하면서 뇌가 붓거나 안에서 피가 나는 2차 손상이 따라오는데 이게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강한 충격을 받아서 머리가 확 흔들리면 말랑말랑한 뇌가 딱딱한 두개골 안에서 출렁이면서 앞쪽에 한번 쿵, 그리고 그 반동으로 뒤쪽에 또 한번 쿵 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처음 부딪힌 곳뿐만 아니라 그 정반대편까지 손상되는 거죠. 이걸 충격 반충 손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힘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두개골 골절도 그냥 다 같은 골절이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머리에 금이 쭉 가는 정도의 선상 골절도 있지만 아예 뼈 조각이 안으로 푹 꺼지면서 뇌를 직접 압박하는 아주 심각한 함몰 골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2차 손상의 무서운 혈종입니다. 사고 후에 뇌혈관이 터지면서 생긴 피가 뇌를 감싸고 있는 막 주변에 고이는 건데요. 이 피가 점점 커지면서 뇌를 꽉 누르게 되고 이게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머리에서 좀 내려와서 우리 몸의 통신망, 즉 데이터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는 척수를 한번 살펴볼까요? 척수는 어떨 때 다칠까요? 보통은 정말 상상 이상의 힘이 가해질 때 손상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목이 채찍처럼 앞으로 확 꺾이는 과굴곡 손상, 아니면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다이빙을 하다가 머리부터 부딪혔을 때 수직으로 꽉 눌리는 압박 손상 같은 경우에 척추뼈와 그 안에 소중한 척수가 다치게 됩니다. 척수 손상에서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손상된 위치, 즉 어느 높이에서 다쳤는지가 환자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만큼 정말 중요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그 관계가 한눈에 들어오죠? 예를 들어서 목의 위쪽인 C4 레벨에서 손상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래로는 신호가 전달되지 않으니까 호흡은 물론이고 팔다리 전체를 움직일 수 없는 사지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반면에 허리처럼 비교적 낮은 부위가 다치면 주로 다리 기능에만 영향을 미치는 하지마비가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는 좀 무겁고 심각한 외상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훨씬 더 흔하게 나 허리 디스크 터졌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법한 바로 그 질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추간판 탈출증.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인데 이걸 아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척추뼈 마디마디 사이에 끼어 있는 이 디스크를 젤리가 가득 찬 작은 도너츠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이 두 그림을 비교해 보시면 아하 하고 바로 느낌이 오실 겁니다. 왼쪽의 정상 디스크는 젤리가 도넛 안에 잘 담겨 있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압력을 받아서 도넛이 찢어지면서 안에 있던 젤리가 밖으로 삐져나온 모습입니다. 바로 이게 추간판 탈출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튀어나온 젤리가 뭐랄까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바로 옆을 지나가고 있는 신경다발을 꾹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전기가 오듯 찌릿찌릿한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기도 하죠. 특히 기침이나 재채기처럼 배에 힘이 들어갈 때 통증이 확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하게 손상된 우리의 신경계는 어떻게 다시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한 3가지 손상을 하나로 묶어서 회복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롭게도 오늘 다룬 뇌 손상, 척수 손상, 디스크 모두 치료의 큰 틀은 거의 똑같습니다. 첫 번째,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손상 부위를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고요. 두 번째, 붓기나 압박 같은 2차 손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재활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길에서 가끔 목에 이런 보호대를 하고 다니는 분들 보잖아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단계, 즉 안정화의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척추를 꽉 고정해서 움직이지 않게 함으로써 더 이상의 손상을 막고 안전하게 회복될 시간을 버는 겁니다. 결국 헬멧을 꼭 쓰고 안전벨트를 매고 운전할 때 조심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우리의 소중한 지휘본부를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신 후 여러분의 일상에서 딱 한 가지만 바꿔본다면 무엇을 바꾸실 수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